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도움이 되는 마줌마TV입니다. 필요한 돈을 입금하고 인출하는데 꼭 필요한 계좌거래. 오늘 내용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부모님, 자녀 등 가족들을 위해서도 오늘 내용은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오늘 내 계좌에 이 돈 들어왔는지 지금 빨리 확인하세요. 누구나 받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통해서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떨 때 계좌 거래를 많이 하시나요? 간단하게 친구끼리 만나서 밥을 먹고 돈을 나눠낼 때도 필요한 돈만큼 이체해 주기도 받기도 하죠. 그리고 음식점이나 물건을 사러 상점에 들어갔을 때 깜빡하고 카드나 지갑을 안 가지고 온 경우 은행 계좌번호로 이체가 가능한 곳도 많습니다. 부모님께 용돈을 드릴 때, 자녀에게 필요한 돈을 송금해 줄 때 등 멀리 있는 사람에게 간편하게 돈을 보내거나 그 사람으로부터 받을 때 자주 사용합니다. 그리고 대출이자를 납부할 때도 계좌로 거래가 되죠. 학자금 대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린 다음 정해진 날짜에 이자나 원금을 낼 때도 계좌에 돈을 넣어놓곤 합니다. 그리고 계좌에 있는 현금을 뽑아서 집에 보관하는 분들보다는 필요한 돈을 계좌에 넣어두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시죠. 이처럼 통장 계좌는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 지금 당장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 중 하나라도 못 쓰게 된다면 어떨까요? 필요한 돈을 자유롭게 입출금하지 못한다는 게 불편하기도 하고 매달 빠져나가야 하는 대출금을 이체시키지 못하거나 공과금을 내지 못한다면 굉장히 큰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로 인해 내 명의로 된 모든 통장이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일이 나에게도 생길 수 있고 내 가족에게도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그런 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안내드릴 내용을 혹시 아직도 모르신다면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있는데요. 너무 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나의 계좌번호가 노출되는 것인데요. 사람들끼리 쉽게 알려주는 것 중에 하나가 계좌번호이고 알려준다고 해서 나에게 불편한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정보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예전처럼 통장 신규 개설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통장을 새로 만들려면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렇게 제도가 강화된 주된 이유는 대포 통장을 막기 위함인데요. 일반적인 목적으로 통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기 범죄 등의 통장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절차를 강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를 오히려 악용해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범죄 수법이 있습니다. 통장 신규 개설이 어려우니 다른 사람의 통장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인데요. 그래서 통장 계좌번호를 함부로 노출하면 안 됩니다. 범죄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계좌번호를 수집해서 범죄에 악용합니다. 계좌번호를 수집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지난 영상에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물건을 구입할 테니 계좌번호를 요구하는 방법입니다. 물건 구입을 빌미로 계좌를 요구할 경우 의심 없이 줄 수 있는데요. 이렇게 계좌번호만 수집하고 채팅방을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것까지도 조심해야 합니다. 또 하나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내 계좌에 이 돈이 들어왔는지 꼭 확인하세요. 어떤 돈일까요? 우리가 정부에서 어떤 지원을 받을 때 돈이 입금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출처가 분명한 돈이 아니라 출처가 불분명한 돈입니다. 그런 대표적인 돈이 모르는 사람한테 입금된 돈이겠죠. 정말 계좌번호를 착각하는 등 착오 송금이 발생한 경우라면 돌려드리면 되는 일이지만 의도적으로 내 통장에 돈을 송금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걸까요? 통장에 돈을 보내고 그보다 더 큰 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돈을 돌려주면 그만이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예로 설명드릴게요. 어느 날 모르는 사람에게 16만 원이 입금됩니다. 그리고 몇 분 뒤에 다시 한번 1원이 입금됩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2번이나 모르는 돈이 입금된 것인데요. 경찰서에 방문했지만 별일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에 모든 계좌가 정지됐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고 어떤 통보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것도 없는데 모든 계좌를 당장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인데요. 가장 큰 문제는 당장 나가야 하는 공과금, 대출금 등을 처리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생활에 필요한 모든 돈이 계좌에 묶이게 된 것인데요. 이렇게 피해자가 난감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접근합니다. 이 사건을 주도한 범죄자가 접근하여 은행 계좌 지급 정지를 풀어줄 테니 2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300만 원이 넘는 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는 신종 사기 수법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보이스피싱의 또 다른 수법입니다. 먼저 누구로부터 돈이 입금된 것일까요? 돈을 입금한 통장의 주인도 또 다른 피해자입니다. 즉, 이 사건은 피해자가 2명 발생합니다. 통장 협박범과 보이스피싱범이 공모를 하여 먼저 통장 협박범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계좌를 입수해서 보이스피싱범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휴대폰을 해킹합니다.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다음 1차 피해자 계좌에서 2차 피해자에게 소액의 돈을 입금합니다. 입금액은 피해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누구는 5만원, 15만원, 20만원 등 다양합니다. 범죄자는 1차 피해자인 척 은행에 전화해서 나도 모르는 사람에게 돈이 송금됐다면서 지급정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금융기관은 현행법에 따라서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이용된 계좌라고 판단되면 계좌를 지급정지 시키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모르는 사람한테 입금된 돈은 절대 인출해서 사용하지 마시고 일단 의심부터 하고 금융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융기관의 중재하에 1차, 2차 피해자가 합의를 하여 서로 피해를 입고 범죄에 연루되지 않음이 입증되면 빠른 시일 내에 계좌 지급 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범죄자들이 돈을 입금시킬 2차 피해자의 계좌를 물색할 때 인터넷상에 노출되어 있는 계좌번호를 수집하여 사용한다고 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에 계좌번호가 노출되기 쉬운데요. 이런 분들을 타겟으로 삼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혹시라도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아무 일도 아니겠지 라면서 넘기지 말고 돈을 절대 인출하지도 마시고 은행에 꼭 전화해서 해당 사실을 알리셔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겪기 쉬운 사기 피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해당 내용을 미리 꼭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